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국내장도 하락, 그리고 어제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죠. 예, 이분 매파 발언 한마디에 그냥 나스닥도 또 TQ도 SOXL까지 이제 한 대씩 맞았습니다. 그래서 2.26% 마이너스 나스닥은 났고, 예, 전부 다 3대 주식 다 하락했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까지 엔비디아 전부 다 줄줄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 어제 제 예측은 틀렸네요. 그 이평선 221평선을 뚫고 한번 올라가는 멋진 그림을 예상해봤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 맞추지 못한다고 늘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항상 보험을 들어 놓죠. 그 보험이 바로 뭡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데이 LOC 매매법입니다. 뒤에 보시면 아주 잘 맞췄습니다. 우선 브레이너드의 매파적 발언에 주식 채권까지 어제 완전히 하락했거든요. 금값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 비정상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유는 오늘 뭐 보도자료에서 아주 시끄럽죠. 브레이너드가 작년까지만 해도 비둘기파적인 발언, 좀 부드러운 성향의 소유자였는데 브레이너드 너마저죠. 브레이너드 너마저 매파로 바뀌었다. 아니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걸로 뉴스들 한참 시끄러운데 저는 의미 없다는 거죠. 이거 머리만 아프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분도 연준 의원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인플레이션 이렇게 치솟는 거 보고만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솔직하게 연준이 작년에 금리를 저도 바라진 않았지만 어쨌든 올렸다면 지금 이렇게 급하게까지 대처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자기들 할 일을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주식 이 시장을 부양하고 뭐 여러 가지를 부양하더라도 결국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고 고용 유지를 하는 이런 큰 카테고리에서는 실패한 거지 않습니까? 본인들 일을 잘 못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뭐 이 한마디에 다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시간 쏟을 바엔 차라리 저희 계좌의 자산 비중을 또 자금 관리를 잘 하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언급 한 방에 털썩 폭탄 발언, 좀 저는 이건 의미가 없다. 뉴스들이 너무,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장난질 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거 이렇게 내려간 이유는 전날 방송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 때문에 기술주만 싹 올랐잖아요. 그래서 기술주만 지금 싹 내렸거든요. 다른 것들도 내렸지만 이거 어제 오름폭 그대로 반납을 했습니다. 보시면 30분봉 차트인데 어제 TQ가 이만큼 올랐거든요. 그것만큼 그대로 다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어제 상승분, 전일 상승분을 그냥 되돌림했다, 이렇게 보는 게 낫고요. 그렇다고 뭐 저 발언 하나로 엄청나게 뭐가 바뀌었나요? 바뀐 거 없어요. 금리는 어차피 그대로 스케줄대로 갈 것이고, 채권 가격만 지금 왕창 내려가는 바람에 주식까지 같이 꼬꾸라진 건데, 이런 게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누가 하냐? 금융기관들이 자기들끼리 작당하고 하는 일로 보입니다. 그래서 털리시면 안 돼요. 이럴 때 멘탈 털리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꾸준하게 우리 갈 길 가야 되고, 자, 데이 LOC 매매 제가 어제 상승을 저도 예측했지만 당연히 걸어놓고 잤단 말이죠. 걸어놓고 잤습니다. 그러면 TQ가 59.5 여기죠. 그 다음에 57.9, 자 여기, 자 하락하면서 시원시원하게 다 매수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56.2까지 깔끔하게, 오늘 프리장 56.0인데 오늘까지 딱 다 매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떨어지든 올라가든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쵸? 방향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흐름이 흘러가는 거고요. 우린 그런가 보다 하고서 해놓을 것만 해놓고 주무시면 내 계좌는 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요새 좀 안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많이 들려서 좀 꺼버리고 싶습니다.
크게 도움도 안 되는데 말이죠. 자, 우리가 이런 거예요. 태풍의 원인은 알 수 있죠. 예, 태풍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우리 삶에 미치잖아요. 여름이나 뭐 이럴 때는 진짜 집 날아가고 다 우리 삶의 터전을 뒤흔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바다의 증발열이 올라가서 태풍이 되는데, 이런 건 알 수 있어요. 방금 브레이너드가 뭐 이렇게 한마디 얘기해서 그 영향으로 주가, 채권 다 떨어져, 이런 건 알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얼마가 떨어질지. 그렇죠.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 이것까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모릅니다. 그건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풍이 발생하는 원인은 알 수 있는데 경로를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도 여름 때마다 기상 예보 보잖아요. 그러면 태풍이 이렇게 올 거라고 예상해서 뭐 이렇게 비껴갈 거라고 했는데 희한하게 이런 식으로 가는 뭐 이런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태풍의 경로랑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예측이 안 돼요. 예측해서도 안 되고, 다만 그런데 왜 차트를 보면서 예측을 합니까? 저는 예측이 아니라 준비를 하는 거죠. 시나리오를 쓰는 겁니다. 예, 태풍이 이렇게 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뭐 이건 일본이니까 전 마음에 안 드네요. 예, 이렇게 거쳐서 이 동해안 쪽으로 올지, 이쪽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올지, 아니면 요 부산 쪽으로 올지, 그죠? 서해 쪽으로 올지, 이런 걸 알아야 이쪽에 어느 쪽에다가 정비를 할지 결정을 할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주식이 상승할 것 같으면 상승 쪽에다가 매도나 이런 걸 걸려는 노력이고요. 하락할 것 같으면 매수를 걸려는 이런 노력이지, 어디로 갈 겁니다. 정확하게 맞출 생각은 저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자, 예상과 다른 움직임. 결국 제 건 어제 매수가 되었습니다. 네. 올라가길 바랬는데 떨어져서 또 뭐 저가 매수 됐으니까 만족합니다. 그래서 4월 5일, 4월 6일 이렇게 보시면 1억 600 정도 갔던 계좌가 이제 1억 500, 한 100만 원 정도 줄었네요. 네. 그리고 예수금이 줄면서 TQ가 이렇게 됐습니다. 장기 보유 계좌의 67이 아직은 그대로 67. 요거 주가가 하락된 것도 있는데 제가 일부분 3개 정도 매도를 사실 했어요. 어제 자기 전에 딱 봤더니 이게 프리장에서 살짝 하락하고 반등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매도를 3개를 하고 다시 매수를 이쪽에다 걸어 놨더니 사졌죠. 그래서 수량은 똑같아졌는데 뭐 원치 않는 물타기가 됐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뭐 플러스니까 오늘 또 떨어진다 그러면 전 매도를 일부 하고 더 떨어지면 다시 할 겁니다. 자, TMF랑 이게 어제 많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더 샀습니다. 데이 LOC 매매 걸어 놓고 잔 거예요. 그랬더니 사졌어요. 많이 떨어져서 엄청 빠졌더라고요. GLDI는 자, 빠졌는데 어쨌든 크게 변동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 변동이 클 때 원자재가 힘을 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배당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은 변동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뭐 JPI라든가 JEPI, 저는 또 어제 최근에 또 다시 사고 있는데, 그 다음에 CDC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상승하거든요. 그리고 배당 자체가 JPI는 한 7%, CDC는 한 2.5%, 뭐 이 정도인데 월배당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씩 챙겨서 계좌에 포트폴리오 해 놓으시면 또 방어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SQ가 이제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전 이거 양전환 되는 순간 매도해서 TQ를 다시 살 거고요. 뭐 TMF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40개였던 게 이제 50개로 늘어났죠. 손실은 났으나 어쨌든 총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TQ를 더 낮은 가격에 살 생각이고, 자, 여러분 이게 어제 그 차트인데 보십시오. 방송 때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300일 이평선을 결국 못 뚫고 내려왔다는 거죠. 요걸 뚫으면 날아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못 뚫었어요. 그래서 이게 심리적 지지선이 생각보다 세다. 그리고 연준 브레이너드가 어제 작정하고 말한 건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까지 예측은 뭐 쉽지 않으니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여기 걸어만 놓고 주무시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방향은 어쨌든 지금 프리장에서 또 하락해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기대를 해봐야 될 것은 여기 이제 60일 이평선 있죠. 그럼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도 60일 이평 지지하고 6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승을 예측하는 사람들은 매수를 하고 싶어 하죠. 지금은 매도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왜? 매도는 여기 다 털렸잖아요. 벌써 이 구간에서 나갈 분들은 다 나갔고, 지금 남아 계시는 분들은 미래에 저희 같이 희망적으로 보면서 더 싼 가격에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털고 나가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세가 세지 않아서 여기 딱 걸릴 때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으니까,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디를 활용해야 된다고요? 여기 53달러까지를 잘 활용하셔서 매수를 하셔야죠. 매수. 그리고 더 떨어진다면 여기까지 43까지 매수를 하셔서 반등을 한번 노려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금리는 지난주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자, 우리 장단기 금리차 볼 때 여기 10년하고 2년물이거든요. 여기 파란색이죠. 지금 여기는 역전 현상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게 보이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스케일로 했습니다. 여기 역전 제로가 발생해서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요 빨간색 보면 이게 10년하고 3개월물이거든요. 요 10년하고 3개월물은 원래 이거보다 더 먼저 마이너스로 갔다가 올라오는 경향이 있는데 아직 여기는 역전이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10년, 2년물의 역전 현상은 좀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렸죠. 10년 국채가 떨어지면서 2년물 국채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10년도 올라갔는데 2년도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역전이 난 거라 그렇게까지 위험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보시면 이 녹색 라인을 보시면 이게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죠.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건 신용도가 낮은 채권이잖아요. 위험 채권.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고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런 식으로 이전에 2020년도 그때 위험한 시국에 이렇게 하이힐드가 쫙 떴단 말이죠. 이때 연준이 움직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연준이 유동성을 공급한 거예요. 왜? 부실 채권들이 터지면 자기들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움직인 건데 지금은 보면 어쨌든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어서 생각보다 금융 쪽 신용 위기는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고용률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나쁜 그림은 아닌데 아마 연준에서 지금 예방접종 하는 것 같죠. 본인들 미스도 인정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좀 세게 얘기를 해서 웬만하면 금리 인상을 좀 덜 하는 게 낫잖아요. 계속 쭉 올리면 자기들도 힘드니까 엄포 놔서 야, 우리 많이 올릴 거야, 많이 올릴 거야. 그러면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나 실물 경제들에서 위험한데 그러고 조심할 거잖아요. 리스크 있는 행동들을 줄일 거니까 자,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주가는 예측보다 준비해 놓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르든 내리든 매수하고 매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걸어 놓고 주무시면 되고, 매도도 그래서 하시라는 거예요. 62달러 TQ 말씀드렸을 때 딱 그때 와서 저는 매도를 일부분 했고, 여러분들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냥 항상 나는 끝까지 갈 거야 이런 것보다는 부분 매도도 하시면서 현금 비축하시는 게 좋아요. 자, 아이작 뉴턴입니다. 시대 천재죠. 근데 이 방송을 듣는 구독자분들께 여쭤볼게요. 이분보다 똑똑하세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접니다. 저 똑똑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 많지 않죠? 저도 이분한테는 당연히 잽도 안 됩니다. 자, 이분도 잘 아시겠지만 남의 회사라고 하죠. 과거에 사우스시에 투자했다가 망했습니다. 천체 움직임은 정확하게 계산하는 이런 천재도 인간의 광기, 얼마까지 버블이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파악하는데 실패해서 결국 높은 데서 사서 전 재산까지 넣으셨다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도 확인을 못 해봤죠. 결국은 쫄딱 망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고, 자, 미국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린 어빙 피셔라는 분도 평생 모은 재산을 주식 투자로 탕진했다.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주식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저희 그 고객분들이나 이런 수강생분들께 항상 말씀드려요. 저는 그렇게 똑똑하게 주식하는 편이 아니라 데이터로 한다고요. 데이터하고 시스템으로 계량하고 측정해 봐서 내가 이 구간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S밴드라는 것도 만들고 S시그널이라는 것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에서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잘해, 이런 게 아닙니다. 적당한 범위에서 적당한 그 수익과 안전관리,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서 수익을 내가고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크 트웨이는 10월은 주식 투자 중에 특히 위험한 달이라고 했죠. 그리고 다른 위험한 달로는 7월, 1월, 9월, 4월, 11월 쭉 얘기했는데 결국은 12달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안 위험한 달은 한 달도 없어요. 그래서 4월에 강세장이라고, 저는 강세를 예측은 합니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유지돼야 좋은 거죠. 17년 과거 데이터로 보면 유지된 케이스가 몇 개 없습니다. 5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항상 조심하세요. 자, TQQQ도 S밴드를 보면 타이밍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 왜 매도 안 하고 가만히 계세요? 이런 말씀 종종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매도를 꼭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TQ는 변동성이 큰 애잖아요. 우리가 그 특성을 이해하자는 거죠. 충분히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단기에서, 뭐 단기라기보다는 스윙, 한 2주 3주에서도 충분히 수익이 난다는 얘기고요. 자, 요건 일봉입니다. 일봉에 S밴드, 여기 분홍색이 왔으니 어떻게 됩니까? 왔으니 떨어진다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졌다고요. 이 시스템이. 요때쯤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시그널을 보내니까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죠. 여기서 매도했다가 여기서 다시 사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매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거를 30분 봉으로 보겠습니다. 30분 봉으로 보면, 자, 어제가 요 날짜거든요. 4일. 그럼 30분 봉도 결국 여기 4일이 되겠죠. 4일. 여기 4일이 아니라 일봉이니까, 자, 일봉이니까 이건 이렇게 되겠죠. 4월이 된 거죠. 4월. 그래서 요게 전날, 지금 프리장이니까 이게 어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게 어제겠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요 이틀 전부터 이게 봉 하나가 결국 한 칸인 거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도 계속 움직이니까, 자, 30분 봉으로 보면 진짜 스윙하기 좋습니다. 자, 여기 매수, 여기 매수. 이거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데이 LOC 매매법 알려드리잖아요. 걸고 주무시라고. 그러면 사진다니까요, 무조건. 그럼 이만큼 올라왔을 때 매도 하시자고요. 이거 매도 하셔서, 그래서 이게 딱 62달러잖아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러면 이때쯤 진짜 매도해서 지금 이때 사셨으면 굉장히 수익을 극대화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도도 하시고 매수도 하시고, 그냥 보기만 하고 참고만 하시고 그래도 나는 계속 모아갈래 라고 하시는 거 제가 막을 순 없지만, 그러다가 이제 많이 빠지면 아무래도 힘들지 않습니까? 충분히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러니까 세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자꾸 매매하면 세금 어떡합니까? 아니 근데 수익이 났을 때 세금을 걱정하는 거죠. 그죠? 수익 안 났는데 세금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고요. 해외 주식 양도세는 어차피 250만 원, 그 안쪽에서 수익 난 건 비과세고 250 이상만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수익을 내놓고 걱정을 하자,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한국전자금융에 대한 것 살짝 드렸는데, 자, 6,870원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요 화면 보여드렸던 거 궁금하시면 어제 방송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다시 말씀드린 이유는 어제 이렇게 S시그널에서 매수 신호가 떴고 주, 일봉 다 떠서 제가 진입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고 더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걸 보겠습니다. 오늘 봤더니
자, 이게 어제고 오늘 여기 이렇게 딱 떴단 말이에요. 십자형 도지로 떴습니다. 그러면 요때 10분봉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일봉이거든요. 근데 안 죽었죠. 이게 이렇게 눌림목으로 이렇게 내려왔으면 요때 매수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나눠서. 예, 지금 한국전자금융은 뭐 한 200원? 200원 단위로 매수를 하시면 되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안 내려오고 지금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걸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밑에 장 마감 전에 바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예.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데 내일 한번 지켜보려고요. 내일 한번 쫙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큽니다. 이게 떨어질 거였으면 벌써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버틴다는 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 초반에 또 내일 사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안 되고, 이런 차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패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패턴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돈 버실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거 올라가면 이렇게 하면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니죠. 첫 번째, 이런 경우에 언제 삽니까? 뭐 지켜보시면서 사셔도 되지만 그러면 알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200원 단위로 걸어 두시라는 거죠. 어째 6,890원 그때 드렸으니까 6,800원, 뭐 6,600원 이렇게 걸어 놓으라는 거예요. 6,400원, 6,200원. 근데 오늘 그 가격이 안 한대요? 그럼 제 복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복이 아니에요. 근데 눌림목 오는 애들은 이렇게 눌리거든요. 앞에 이렇게 내려오듯이. 그럼 요 구간에 사서 한번 올라갈 때 매도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딱 보시다시피 S밴드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6,800원 딱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 선 자체가. 그래서 저는 자동 주문 건다는 거죠. 트레일링 스탑을 여기다 딱 걸어서 여기가 뚫고 올라가는 순간 지금 걸려 있어요. 제 계좌에는 사실은 트레일링 스탑이 걸려 있고 올라갔다가 1% 또는 2% 떨어지는 때 전량 매도 되게끔 딱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올라만 가면 돈을 버는 거죠. 떨어지면 손절로 처리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다 저희 자동 주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연습을 하세요. 그럼 TQ는 이게 안 되냐? 아니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매를 잘 하시는 분이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기 순간에 나중에 폭락을 하더라도 자동 주문으로 손절 라인 설정해 놓으신 분들은 손실을 적게 보실 거잖아요. 그리고 매도가 됐기 때문에 현금화했다가 더 떨어지면 살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이 MTS나 HTS를 맨날 쳐다보는 주식 이 차트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투자하려고 우리가 TQ를 하는 거 아니니까 아니면 아예 편하게 데이에로시 매매 자동 주문 딱딱 거시고 신경도 쓰지 마시고 10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장기 투자 하시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대부분 매일매일 쳐다보시고 매일매일 보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좋은 투자 그 방식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데이에로시 매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TQ 54.3, 52.7, 그 다음에 51.1, 49.4. 요 위까지는 지정가 매수하시고 요 밑에는 3개는 LOC 매수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 지정가 매도 가격 쓰시고요. 자동 주문 거시면 훨씬 좋겠죠. 이것도 트레일링 스탑으로 올라가서 뭐 1% 정도 떨어질 때 TQ는 좀 변동폭이 크니까 3% 떨어질 때 매도 되게끔 이렇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개 가격 다 드렸으니까 사용하시고, 자, 오늘은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자, 이제 자동 주문 거십시오. 매일 데이 LOC 하시는 것도 좋은데, 왜냐, 이게 하락도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저는 상승을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은,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어쩔 수 없어요. 유가가 안 잡히고 있거든요. 유가가 잡혀야 되는데, 지금 유가가 쉽사리 잡힐 수 있는, 전략 비축률을 방출한다고 해도, 뭐 이란하고 이런 문제 해결 안 됐고 사우디도 적극적으로 증산할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5월부터라고 하니까 4월이 좀 쉽지 않은 달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켜보셔야 되니까, 자, 여기 보시면 53.5 있죠. 53.5, 51, 그 다음에 48.5, 45.1, 41.5를 한 달 동안 예약 매수 걸어 놓으세요. 원하시는 수량만큼. 그러면 떨어지면 드드득 사지겠죠. 그래서 변동폭이 이렇게 상승하는 장에선 사실 이게 한 달 걸은 게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락이 올 수 있는 장에선 분명히 유용하거든요. 걸어 놓으시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편하게 TQ를
저와 함께 늘려가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너무 뉴스에 민감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알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공평하거든요, 투자는. 그러니까 내 자산과 내 자금만 잘 관리하시고 이렇게 매수 매도만 잘 걸어 놓으시면 여러분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10년 이후의 큰 부를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구독자님들을 응원합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